그러면 과연 공부방 선생님을 위한 보험은 있을까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공부방 선생님을 위한 교권 침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알고 계시거나 이러한 보험을 만들어 주실 보험사가 있으면 우리 공부방 선생님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아쌤의 공부방 이야기의 진아쌤입니다. 그동안 제가 공부를 좀 하느라고 좀 바빴어요. 아이들도 가르치고 공부도 하고 두 가지를 좀 하느라고 정말 오랜만에 그 유튜브 채널을 열었는데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교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권이라는 것 자체가 교육을 할 권리이기도 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이기도 하거든요. 이 교권이라는 것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교사뿐 아니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큰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교육학 용어사전에 명시되어 있는 교권은 현재 공교육에서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에 관한 권리를 명시해 두었는데요. 이 교권은 공교육에서뿐 아니라 사교육 선생님들에게도, 특히 우리 공부방 선생님들에게도 정말 절실하고 가치가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교권에 대한 그 사전적인 의미는요,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교육을 할 권리를 모두 포괄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교권은 교원의 교육권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의 교육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그리고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그리고 단체 활동권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근 조사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약 70%에 달하는 교사가 교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교직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는 긍정이 24%로 굉장히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교직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30%가 문제행동 학생 지도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고요. 25%는 학부모 민원이 그 주된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공부방 선생님들도 이 결과에 굉장히 수긍하시지 않나요? 문제행동 학생을 공부방에서 지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공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교육에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부방은 공교육과 대형 유명 학원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교육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교직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선생님들도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설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문제행동 학생 지도의 고충, 저 또한 16년 동안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그런 학생을 지도한 적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창기 그 공부방을 시작했을 무렵에 굉장히 괜찮았던 아이들 분이었는데 한 친구가 입회하면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그 학교의 짱이었던 거예요. 근데 부모님도 굉장히 굉장히 큰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능력 있으시고 자산가이셨는데 아이에 대한 그 신뢰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무조건적 믿음으로 인해서 아이를 잘 바르게 잡아주는 시기를 좀 놓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괴롭힘을 가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이도 굉장히 좀 어렸었는데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 저 친구한테 맞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까지 됐었거든요.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공부방 문짝을 발로 차기도 하고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건 수도 없이 그러고서는 이제 신나게 장난스럽게 웃는 거죠. 그거 자체가 굉장히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거였는데요.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었다고 해서 결코 웃으며 넘길 수 없는 행동들이 꽤 많습니다. 그때뿐 아니라 종종 느끼게 되는 공부방을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지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는데요. 선생님들도 그 점에 대해서 좀 공감하시죠?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거는 결코 아니니까요. 공부방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핵심은 밸런스라고 생각합니다. 감수해야 될 것이 정말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어릴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케어하는 것을 정말 해줄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상담을 하는 것도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딱 한 번밖에 못 갔거든요. 엄마들끼리의 그 커뮤니티에는 전혀 참석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학교 정보도 어두웠고 그리고 분위기도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애기는 와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도시락을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한 번도 보살펴 주지 못하고 키울 수밖에 없었던 좀 애틋한 그 시기를 지냈다는 그런 아쉬움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만큼 또한 뭐 보람도 있긴 했지요. 게다가 또 공부방 선생님은 동네에서 공부방 선생님은 공적인 이제 선생님이 됐기 때문에 자기 관리에 또 충실해야 되고 좀 철저했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 고마운 불편함이죠. 불편함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학부모나 아이들에게 무조건 좀 굽히는 느낌, 내가 열심히 가르쳤지만 아이가 이제 문제 행동을 보였거나 시험 점수가 좋지 않으면 왠지 모른 죄책감 같은 걸 느끼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또 뭐 성취감, 성장 가능성, 내 사업이다 라는 거이 면에서는 공부방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정말 둘도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 공부방 선생님보다 보장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요. 학교에서 학부모님의 무례한 전화로 인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들을 최근 방송에서 보게 됐습니다.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라는 말을 직접 대놓고 하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아이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갖고 싶어 하니까 아이폰 사용을 자제해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면 왜 나는 너무 심각한데 당신은 웃고 있느냐, 날 모욕 주는 거냐 라는 이야기. 그리고 숙제를 좀 내도 숙제가 너무 많다 또는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서로 안 좋게 되었다, 가족을 뭐 파탄 낼 거냐, 뭐 이런 직접적인 전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게 정말 현실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부방 선생님들도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시진 않으셨겠죠? 저 또한 숙제를 낼 때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히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계산이나 완성되지 않은 친구들에게 이제 완성됐다고 한 거는 능숙해졌던 능숙하게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아닌 경우에는 똑같은 단원을 공부했어도 좀 숙제를 좀 비중을 조정해서 내준다 해도 그 문제마저도 못 해오거나 또는 안 해오기도 하거든요. 결국엔 그게 엄마와 아이의 싸움, 그리고 아빠의 싸움, 그리고 휴회까지도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부분을 내거나 우리 친구가 조금 쉽지 않게 숙제를 하겠다 싶으면 옆에다 메모를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 어머님께서 조금 더 옆에서 읽어주세요. 같이 한번 봐주세요. 아니면 너무 어려운 부분은 좀 별표 쳐주시면 내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좀 남겨서 숙제를 주는 편입니다. 그만큼 선생님들도 신경 써서 아이들 관리를 해야 되는 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권 침해 신고 현황을 보면요. 가까이 좀 볼게요. 2017년에는 508건, 그리고 2018년 501건. 대체적으로 작년에도 520건으로 500건에 달하는 교권 침해 신고 현황이 있고요. 여기서 보여지는 402건과 437건에 대해서는 그 해당 연도가 2020년, 2021년인 걸 보니까 코로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교권 침해 보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2022년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학생과 학부모의 폭행 그리고 성희롱 등이 늘자 교사 7천여 명이 교권 침해 보험에 가입했고, 가입자 74%가 여자 선생님이고 비상시 안전장치로 가입했다고 합니다. 공적 구제 조건이 까다로워서 유명무실한 이유로 교권 보호 제도의 한계에 다다라서 사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교육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공부방 선생님을 위한 보험은 있을까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공부방 선생님을 위한 교권 침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알고 계시거나 이러한 보험을 만들어 주실 보험사가 있으면 우리 공부방 선생님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 많은 공교육 선생님들이 있는가 하면 전국에 많은 공부방 선생님들도 있으니까요. 좀 상세하게 교권 침해 누적 가입 현황을 보면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빨간 선은 여성 선생님이고 파란 선은 남성 선생님을 표시하는데요. 작년에만 해도 총 5,232건의 여성 선생님과 1,793건의 남성 선생님이 이러한 교권 침해 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부방 선생님은 선생님에 대한 직업 그리고 교권 침해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나만 잘하면 됐지, 선생님만 잘하면 되지, 그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선생님의 모든 것은 아이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자기 방어를 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상처받고 힘들어지면 아이도 힘들고 결국에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을 놓치는 아이들의 손해를 보는 거니까요. 이러한 문제는 선생님 혼자만 풀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학부모님들과 함께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방에서 수업하는 중에 아이와 문제가 생겼어요. 물론 의도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인 아이가 상처를 받거나 기분이 나빴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걸 선생님이 알게 됐다면 아이에게 미안하다라고 바로 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 아이와 문제라고 해도 뭐 특별한 문제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는 건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데 약간의 그 감정 줄다리기 같은 게 좀 있죠. 선생님이 여기서 놓치면 아이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아이를 잘 잡아야,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라도 선생님께서 빠르게 학부모님에게 이제 문자라도 남겨주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저녁 때 전화 통화를 하거나 해서 현재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오해를 좀 줄여드리는 그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아이가 나가자마자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머니께서 이제 곧바로 전화를 주신단 말이죠. 그럴 때 선생님들이 이제 격한 그 흥분된 마음을 가능하시면 좀 누그러뜨리시고, 어머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수업 중이니 저녁 때 좀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벌어주시면 학부모님도 아이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퇴근하셔서 말씀을 이제 들어보실 테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 흥분되고 속상했던 마음이 좀 가라앉으셨을 테고, 저녁 때 천천히 어머님과 풀어나가면 서로의 관계에도 또한 아이 수업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이 어차피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열정을 쏟아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이유는 아이가 소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과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선생님과 학부모의 관계가 정말 좋았을 때 아이의 성적이나 생활태도 향상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주 많은 여러 가지 일이 공부방에서 벌어졌을 텐데요.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성장해 나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항상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